진짜 보수의 진짜 나라 걱정, 이것이 보수다. 경제 전문가입니다. 이혜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대통령께서 시정연설도 했고요. 네. 민생도 챙긴다고 해서 몇 가지 좀 챙겨보려고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혁신위는 어떻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어쨌든 그래도 이목이 집중이 되네요. 네. 그리고 뉴스가 많이 나오고요. 네, 일단 뭐 그 이 이슈를 정도면 뭐 절반은 성공 아닐까 해요. 그렇죠. 뭐 네. 첫 번째 안도 사면 얘기하고 통합 얘기합니다. 네. 네, 괜찮은 것 같습니까? 어쨌든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네. 기대 이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김포를 서울로는 어떤 전략인 건가요? 김포를 서울로 얘기하면서 지방 중심, 이제는 지방 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근데 이건 사실은 이제 예. 국민의힘이 시작했다고 다들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실은 이게 국민의힘이 시작한 게 아니고 예. 김동연 지사가 시작한 거죠. 김동연 지사가 지사가. 했다고요? 네. 김동연 지사는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김동연 지사가 그 말하는 거 보고 제가 놀란 게, 김동연 지사가 분도를 시작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네. 분도하겠다. 그렇게 예. 시작을 해가지고 이분이 한덕수 총리를 찾아갔잖아요. 예. 찾아가가지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예. 이거를 해달라. 예. 그러면서 이거를 하는 이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특별법을 제정을 하려면 관련된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 절차를 밟는 거를 하겠다 그러시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거를 하는데 필요한 이제 관련법 하려면은 주민 투표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하겠다고 이제 허락해 달라 이러면서 그거를 하는데, 김포는 이제 뺐어요. 경기 북도에서 김포는 뺐는데 김포에게 선택권을 주는 걸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포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선택권을 갖는데 경기 북으로도 안 가고 남으로도 안 가고 서울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김포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경기 북도가 되는 것보다는 경기 북도 김포가 되는 것보다는 서울 김포가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살살 여론이 돈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게 그냥 확 급불살을 타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해필이면 김포시장이 국힘 소송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 얘기가 슬슬 도니까 이 국힘 서울 김포시장이 국힘에 가가지고 우리 그냥 서울로 갈래요, 이렇게 하니까 당대표가 그래? 이렇게 받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네. 국민의힘은 그래? 그러면 우리 받아줄게, 이렇게 된 거고, 해필이면 서울시장이 또 국힘 소속이니까 국힘 소속 서울시장은 그럼 검토해 볼게,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아니 그런데요, 김포도 서울로 가고 싶고 구리도 서울로 가고 싶고 고양도 서울로 가고 싶고 성남도 가고, 사실 다 성남 수도권은 서울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다 대다수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김동연 지사가 엉뚱한 불을 붙여버린 거죠. 또 김동연 지사가 불을 지른 거. 김동연 지사는 이거 국토 갈라치기 하고 있냐,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만 남았다 하면서 반대 입장 밝혔거든요. 본인이 북도와 남도를 나돌래다가 일이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런데 경기도 지사들은 역대 북으로 남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권역을 좀 권역을 바꾸겠다, 행정 개편에 대해서 구상안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구역이라는 게 행정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행정구역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행정구역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경제활동을 서포트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경제활동이 뭐겠어요? 그 경제활동이라는 거는 보면 지금 김포 지역을 놓고 보면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경제활동을 서포트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어요? 그래서요. 서울로 간다고요? 이거 서울 사람들은 동의할까요? 김포 사람들은 동의할까요? 그리고 다른 경기도 사람들은 동의할지,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 같은데. 네, 예민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총선에 표를 얻자고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이게 표는 또 계산이 꼭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국민의힘한테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으로도 보여요. 네, 저는 이거 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남경필 전 지사도 광역 서울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김포 편입에 수도권이 좀 술렁입니다.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네. 윤 대통령이 국회에 가가지고 시정연설을 했는데 시정연설에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좀 인상 깊은 대목이 있었습니까? 뭐 예산이 이제 아무래도 좀 네. 문재인 정부 때는 달리 윤재인 예. 정부 때는 막 일단 확장 일본도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확장 일본도로 안 간다는 메시지는 확실히 하신 것 같아요. 확실했습니다. 자, 네. 확장 재정을 할 것인지 긴축 재정을 할 것인지 이건 판단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니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게 저는 늘 반대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재정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저는 굉장히 잘못한 거, 제일 잘못한 거 하나를 들라. 그럼 그 재정 중독을 완전히 그냥 고착화시켜 놓은 거. 코로나 때문에 서민들이 어려웠잖아요. 중소상공인들 어려웠잖아요. 문재인 정부 말고 전 세계에서 돈을 풀었었습니다.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재정 중독이라는 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네. 재정 지출을 늘리면 경제가 좋아진다. 그 망상이 깨진 지가 오랜데 문재인 정부는 이미 이제 고리짝에 박물관에 들어박힌 그걸 자꾸 국민들한테 세뇌시킨 게 잘못이었어요. 낙수 효과가 깨진 게 언젠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속 기업만 감세해주면 경기 나아진다, 경제 나아진다고 나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낙수 효과 절대 안 되죠. 네. 낙수 효과 안 되고 네. 재정 지출 늘리면 경기 좋아진다는 거는 없어진 지가 오랜데 네. 자꾸 이제 그 진보에서는 얘기하는 게 재정 지출 늘리면 투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경기가 좋아진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블랑샨드 프로티라는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이미 네. 연구해가지고 네. 이미 학계에서 다 알려진 게 오래됐어요. 뭐냐면 재정 지출 늘리면 오히려 성장 동력이 재정 지출 늘린 만큼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거의 뭐 확고하게 돼 있어요. 그럼 미국도 유럽도 다 잘못한 겁니까? 그게 이제 그런 분야가 있는데, 네. 근데 이미 이제 재정 지출을 그렇게 늘린 만큼 안 되는 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게 이제 그 재정 지출과 통화 정책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네. 재정 지출을 그렇게 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국민의힘 여권 진영의 최고 경제 전문가하고 지금 그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승수 효과가 1이라는 거는 네. 늘린 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추경호 부총리가 경제 성장률 이 정도는 달성하겠다, 물가 이 정도로 잡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약속 거의 못 지키고 있어요. 그잖아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놓은 거 그거 지금 영향이 지금 오는 거예요. 경제는 2년 정도 이게 네.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시차가 있는 거거든요. 2년 시차 있어요. 그럼 올해까지는 어렵다고 쳐요. 내년도 어렵잖아요. 내년도 어려워요. 내년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조금 그러면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좀 잘해주기만을 바라는데 뭐 세계 경기가 안 좋다더라. 그런데 우리 경기는 일본보다 미국보다 안 좋잖아요. 이거는 좀 정부가 잘해주면 조금 바꿀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네. 사실인데 우리 정부는 지금 국가부채 이게 지금 너무 어려운 게 채권 시장에 국가부채를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회사채가 거의 뭐 완전히 구축 효과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가부채 비율은 굉장히 좀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구축 효과는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해요. 그래요? 가계 부채가 심각하고 그러니까 개인들은 가난하고 기업은 부자고 정부는 단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국가 부채가 예. 증가 속도가 너무 빨리 갔잖아요. 증가 속도는 빠르다. 빠르다 보니까 구축 효과는 좀 심각하죠. 그렇습니까? 자, 정치 얘기도 조금 물어볼게요. 네. 유승민, 이준석, 신당을 만든다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 모락모락 나옵니다. 하여튼 1년쯤 된 것 같아요. 1년쯤 된 거. 예. 자, 그럼 대표적인 정책통, 자, 경제통
이혜훈한테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아니요, 뭐 연락 끊어진 지가 한 4년 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뭐 결별한 지가 한 4년, 2020년부터 결별했으니까. 네. 예. 그분들하고 그래. 지금 4년 다 돼 갈래 그러네요. 그래요? 네. 자, 신당에 대한 교감은 없습니까, 일단? 아니, 그 신당은 고사하고 아예 결별한 게 2020년 초였으니까. 네. 예. 이뇨한 혁신위원장 뿌리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났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네. 그리고 이번에도 뭐 대사면 얘기하는데 뭐 흥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길을 갈 것 같습니까? 오늘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서 화가 많이 나 있구나. 네. 그 생각은 했어요. 예. 지금은 뭐 거의 분노가 꽉 차 있어가지고 네. 뭘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상태구나. 네, 당과 앞으로는 조금 좀 뭐 변화의 여지가 있을지를 몰라도 오늘 시점은 어떤 변화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어요.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경제정책, 민생정책 이런 거는 안 나오고 혁신위와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윤 친윤 간에 이렇게 갈등 이런 얘기만 많이 나와요. 원래 보니까 네. 싸움 소식만 뉴스가 막 그렇게 나더라고요. 정책 얘기는 해도 뉴스 보도는 안 되고 네. 싸움 얘기만 막 그냥 연일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던진 그 서울시 김포구 이 카드도 사실은 정책이라고 보기는 보다는 이게 정치 카드 같아요. 총선용 카드. 뭐 던진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김동연 지사가 던진 게 이제 커진 거죠. 뭐. 김동연 지사가 던진 겁니까? 그렇게 또 주장하시네. 네. 자, R&D 예산 좀 물어볼게요. 네네. R&D 예산이 많이 이렇게 삭감됐다 얘기하는데 그 줄일 때 줄이더라도 이건 줄이면 안 되지 이런 시각이 많아요. 근데 이제 1985년부터 우리 R&D 예산이 재정 부분에서 나가는 게 굉장히 효과가 없고 민간 부분으로 옮겨간 지가 오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반도체다, 뭐 전기 부분이다 하는 게 다 민간 쪽에서 많이 성과를 내고 있고 우리 재정 부분에서 투입하는 R&D 예산이 효과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이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체제 전환이 돼야 될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된 지가 오래된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 재정 부분에만 기댈 때는 아니기는 하다. 예. 그리고 오히려 민간 부분이 더 생산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네. 자, 그리고요. 군인 장병들한테도 월급은 올려준다면서 복지 예산은 다 삭감하고 그렇게 조삼모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군인 장병들 예산은 사실 좀 아쉬운 대목이 있는데 네. 예, 그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해요. 네. 자, 경제 전문가 이혜훈이 보기에 예산안 어떤 부분은 아쉽고 어떤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습니까? 고용복지 이런 부분이 거의 뭐 93~4% 되잖아요. 네. 참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해요. 그런 부분이 이제 불가피한 부분은 있는데 네. 인구 고령화되고 뭐 이러면서 그런 부분을 깎을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뭐 경직성으로 다 차지해 버리니까 네. 다른 부분이 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예산이 이제 크니까 네. 국민들 부담 생각하면 마구 늘릴 수도 없고 또 그런 부분은 또 깎을 수도 없고 앞으로 우리 예산이 손대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정부 예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효율화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줄이면 또 난리가 나고 예. 근데 줄이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대로 계속 뭐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입장이 이해는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국민들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세금으로 이걸 감당을 하겠어요. 사실 줄여야 돼요. 그래요? 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많은 분들은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이렇게 계속 무한정 뭐 해마다 뭐 한 10%씩 늘어나는 이거를 계속 감당할 수는 없거든요. 네. 줄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고령화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자동 늘어나는 게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우리 또 저출산 때문에 세부담은 또 감당을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소위 말하는 재정 중독 이걸 아주 이를 악물고 고통스럽지만 감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시스템 고치면 R&D 예산 100조 원도 지원할 수 있다 오늘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3% 성장률 회복을 위한 제언 쏟아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임시소비 세액공제 신설하고요. 지역화폐 예산 증액하고 3조 원 규모의 금리 인하 프로그램 도입하겠다.
그리고 소상공인 전기 가스요금 부담 완화하겠다 이런 대안을 냈는데 어찌 보십니까? 뭐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계속 상당히 이제 죄송한 표현인데 집착하시는 지역화폐 그건 저는 반대합니다. 지역화폐 그게 이제 지역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지역 재정은 지역에서 감당을 해야지 국고로 계속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좀 이재명 대표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지역화폐가 그게 지역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는 저는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서울이나 뭐 큰 대도시에 가서 이렇게 돈을 쓰는데 지역화폐를 주면 그 시장에서 그 상점에서 쓰긴 하잖아요. 돈이 거기서 좀 돌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쨌든 칸막이라는 것 자체는 네. 전국적으로 칸막이 없이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효율이 좀 손실이 있거든요. 네. 후생 손실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원금 모두 없애야겠다고 합니다. 올바른 방향입니까 이게? 아니 좀 약간 후생 손실이 있어요.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그 분석을 아주 복잡한 분석을 해보면 이게 아무래도 칸막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후생 손실이 덜합니다. 그래요? 예. 아주 어렵습니까? 고통스러운 겨울이 되고 고통스러운 내년이 됩니까? 뭐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자꾸 야당은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 우리가 코로나도 견뎌왔는데 그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죠. 괜찮을까요? 네. 지금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전쟁으로 유가도 올라가니까 또 그건 고통스럽죠. 네. 예. 자,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를 잡고 있는데 금리를 총선까지는 잡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때까지 그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버티는 게 가능할까요? 총선까지는 가능하죠. 근데 총선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금리를 더 잡기는 어렵죠. 미국이 저렇게 자꾸 올리는데. 네. 미국이 올리는데 지금도 좀 한계치에 온 거 아닙니까? 뭐 4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 좀 떨어지는 게 맞는데 떨어지는 거를 그렇게 또 좀 정부에서는 원치 않는지 길을 쓰고 막는 것 같아요. 정부가 떨어지는 거를 그렇게 길을 쓰고 막을 리가 있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년 동안 이렇게 대출해준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여러 대출 방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을까요?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래요? 네. 경제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이 정부의 경제 정책? 경제 정책이 뭐 지금 정부가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예. 경제 전반적인 글로벌 그 경제 흐름 자체가 지금 좀 어렵죠. 네. 우크라이나도 계속 어렵고 또 중동이 저렇게 어려움을 일으키고 네. 그런 게 좀 어려운 거지. 이 정부가 특별히 뭐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죠.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전 세계가 다 같이 겪는 이런 고통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특별히 더 아픈 거 아니에요? 취약한 거 아닙니까? 그거야 이제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오픈 이코노미 중에서 우리가 취약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네, 박민호님께서 이혜훈 의원님 지역 화폐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그런 분들이 없을 수야 없죠. 네.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경제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효율성 차원에서 좀 말씀드린 거죠. 네. 뭐 하여튼 그런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경제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효율성을 얘기하다 보면 네. 일부 어려운 분들 입장을 다 헤아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국민의힘 최고 정책통 경제통 이혜훈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